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김문입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한 사람과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대화하기에 불편하다고 계속 느껴진다면 이를 계속 의식하고 고치려고 해보지만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때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 주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으신 분은 꼭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민을 보내주신 분께 응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고민을 써주신 분의 지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선생님의 고민에는 총 두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기에 불편하다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는 하고 있으면서 대화까지는 불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말만 하면 어색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합하여 그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계속 의식하고 계속 고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식 자체가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포함한 두 명 혹은 모두 집단을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 느끼지 않고 계속 고치려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께서는 어떠한 인간관계, 예를 들면 친구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고쳐나가시거나 이야기를 해서 절충안을 잘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고민 첫 줄에 써주신 정말 편한 사람이 선생님 곁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불편함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어떠한 분위기의 어색함 혹은 대화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뉘앙스의 불일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불쾌함이라고까지는 안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함이 일종의 자연스럽지 않음, 즉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에 앞서서 이것과 연관된 인간관계를 둘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적 인간관계와 공적 인간관계, 공적 인간관계는 뭐 일적인 인간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사적인 인간관계, 보통은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만약 불편함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약간의 불편함은 상대방도 느낄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선생님과 결이 맞지 않는 친구의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러한 친구한테 노력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정말 편한 사람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편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더 기울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편해진 사람 말고 편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분한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떠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적 인간관계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적 인간관계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수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계질서로 인한 불편함, 두 번째는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불편함, 세 번째는 가치관이나 시선의 차이로 인한 대화가 통하지 않음, 네 번째는 그냥 싫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최종 빌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더라도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일종의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불편함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공적 관계에서는 불편함을 유지하시는 건 어떠신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오히려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함부로 못함, 거리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동시에 전문성을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불편함을 만들지 못한다면 남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일을 떠넘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말한 정말 편한 사람 한두 사람만 직장 속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직장에는 분명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과 따로 술을 먹거나 여행을 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저 탕비실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짬을 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가볍게 묻는 정도만 해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과 짬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오붓하게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이미 선생님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의사소통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보통 자신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떠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평균적인 일의 능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의사소통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일을 따라가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것도 하나 더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완벽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 완벽한 타인은 예를 들면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행객이거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구매하면서 만나는 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타인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다.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의 책임을 내려놓는 그 즉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각각의 객체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상대방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러한 타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떠한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하여금 저의 기분도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이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있는 이제 남성 동생한테 그 옷에 대한 칭찬을 해주거나 혹은 머리 스타일에 대한 칭찬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 드린 거를 말을 드린 거를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 가지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떠한 사람과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섞으려고 한다면 보통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기름 같은 사람을 만나셨다면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편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고민에 써주셨던 정말 편한 사람, 이 나에게 하는 행동 중에 몇 개를 잘 기억하셨다가 불편한 사람에게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편한 사람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편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마도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필요할지 그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할 줄 알고 먼저 무엇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한테 해주면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편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행동이라면 불편한 사람에게 하게 되면 편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선은 제가 짧은 생각으로 고민을 잘 뭔가 해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중한 고민을 상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선생님의 고민을 잘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고민은 이 봉투에 담겨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 동안 잘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